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타임패스 미디어님의 요청으로 다가와 면서, 다가와 으면서 이 두 개의 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두 개의 말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 두 개의 말은 연결어미예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 줄 때 주로 사용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의 주어가 같아야만 합니다. 이 두 개의 문법을 사용할 때는 나는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하면 밥을 먹는 주어, 전화를 받는 주어가 나라는 동일 인물이어야 해요. 그래서 나는 밥을 먹다가 그는 전화를 받았어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는 같은 주어라도 여기에 들어가면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앞 문장과 뒷문장의 주어가 같아야 하고 앞에 한 번만 주어를 써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요리를 한다. 이럴 때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는 요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어색해집니다. 또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요리를 한다. 이렇게 중간에 같은 주어를 또 쓰는 것도 어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가와 면서를 쓸 때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주어가 동일해야 하고 그 주어가 앞에 한 번만 나와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는 것. 이것이 이 두 개의 연결 어미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자, 이제 차이점 살펴봐야 되겠죠. 자, 다가라는 말은 어떤 행위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그 상태를 바꿀 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다 이러면 밥을 먹는 행위를 중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화를 받는 거죠. 이런 때에 다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던 행동을 중단하고 다른 것으로 바꿀 때 다가를 쓰고요. 면서는 둘 이상의 사실을 겸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거죠. 또는 두 가지의 사실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이런 면서라는 연결 어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면서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밥을 먹으면서 전화를 받고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래서 면서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경우, 또 다가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 놓고 저쪽에 가서 전화를 받는 거. 그래서 중단하고 바꾸는 거는 다가.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하는 거는 면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구별이 정확하게 될 겁니다. 다만 다가와 면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차이점은 제가 정리를 했지만 이 말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제가 차근차근 이 말의 뜻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가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죠. 어떤 상태를 중단하고 바꾸는 경우에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비가 오다가 갑자기 맑아졌어요. 그럼 비 오는 거 멈추고 맑은 하늘이 된 거죠. 이런 경우에 주로 쓰이고 그 외에도 앞문장의 내용이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도 이 말을 씁니다. 쉬지 않고 일하다가 결국 병이 났어요. 이럴 때 병이 난 원인, 쉬지 않고 일한 거죠. 이렇게 원인, 부정적인 원인 결과를 이어줄 때도 다가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단순한 원인 결과와 다른 점은 이렇게 중단하고 다른 상태로 바뀌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다가 병이 났으니까 일은 이제 멈추고 그 다음에 병이 나서 누웠겠죠. 그런 의미와 섞여 있는 부정적 원인을 의미할 때 다가 사용합니다. 욕심을 내다가 사업에 실패할 거야. 그러면 욕심을 내는 것이 사업 실패의 원인이 될 거야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 근거를 나타낼 때도 다가 사용합니다. 또 뭐뭐 하다가 뭐뭐다가 하다 이런 구성으로 쓰여서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이 번갈아 일어나는 경우 주로 상반되는 동사와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차가 너무 낡아서 가다가 서다가 하네요. 그래서 쭉 가지 못하고 가다가 멈추고 섰다가
또 가다가 멈추고 섰다가 중단, 전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춥다가 덥다가 하는 것이 아무래도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춥다와 덥다, 다가다가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이 번갈아서 반복되는 경우 이럴 때도 다가 사용합니다. 또 뭐뭐 다가 이런 구성으로 쓰여서 행위의 지속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제는 속음수까지 쓰니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죠. 또 너 같은 거짓말쟁이는 보다가 처음 본다. 내가 여러 경우를 봤지만 지속적으로 봐왔지만 이건 처음이야. 이런 의미로 쓸 때 다가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또 뭐뭐 다가 못하여 이런 구성으로 쓰여서 어떤 행위, 상태 이것이 극에 달해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예를 들어서 어찌나 깨끗한지 희다가 못해 푸르기까지 하다. 이때도 다가가 쓰이죠. 흰 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희어서 푸르다라는 말을 할 때 다가 못하여 이런 말들을 사용해요. 또 참다가 못해. 참는 것이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화를 냈다. 그래서 어떤 극한 상태에 도달해서 이것이 바뀔 수밖에 없어. 이런 의미로 다가 또 사용하지요. 또 동사에 다가 보니까, 다가 보면 이런 구성으로 쓰여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또는 새로운 상태로 변했을 때 그러니까 근본적인 의미는 변함이 없지요. 뭔가 어떤 상태가 중단되고 다른 상태로 전환되는 의미가 계속 내재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얘기를 듣다가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근데 듣다 보니 이상한데? 어이가 없는데? 이렇게 깨달음이 온 경우인 거죠. 또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요령이 생겼어. 그래서 하다 보니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거나 뭐 바뀌었거나 이런 경우에 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음연서는 음연서로 쓰일 때와 면서로 쓰일 때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음연서는 리을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나 형용사, 어간 뒤에 읽으면서, 좋으면서처럼 받침 있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쓰이고요. 면서는 받침 없는 동사나 형용사, 어간, 또 리을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나 형용사, 어간, 또는 이다, 아니다 이런 말에 쓰인 거죠. 그래서 가다에 또 만들다의 리을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 또 바쁘다 받침 없는 형용사, 학생이다 이렇게 이다 뒤에 또 아니다 뒤에 이럴 때는 그냥 면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음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행위, 상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행위를 하거나 다른 상태를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요리를 했다. 음악 듣는 거, 요리 듣는 거 한꺼번에 하는 거죠.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걸으면서 얘기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대립되는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음연서를 사용합니다. 자기는 놀면서 나에게만 일을 시키다니. 그래서 저쪽에서 상대방은 놀고 있고 나는 일을 하고 있고가 동시에 대립된 놀다, 일하다라는 두 가지의 놀다와 일을 하다라는 두 개의 대립되는 상황이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면서를 쓰는 거예요. 그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서 손해를 봤다고 우긴다. 그래서 많이 벌었다, 손해를 봤다. 이거 대립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대립되는 상황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럴 때 면서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가와 면서의 그 의미까지 우리가 그 광범위하게 다 살펴봤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두 개의 표현이 어떻게 차이를 지니는지 우리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죠. 다가와 음연서는 모두 앞문장과 뒷문장의 주어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 주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같은 주어도 들어갈 수 없고, 다가는 어떤 상태가 중단되고 다른 상태로 바뀌는 경우, 또 음연서는 둘 이상의 사실을 겸하고 있는 경우, 또 상반되는 것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다. 그럼 밥을 먹고 있다가
멈추고 전화 받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밥을 먹으면서 전화를 받다는 밥을 먹으면서 전화도 같이 받고 밥을 먹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다가와면서 아주 중요한 또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